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회의를 하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말에 긴급회의가 여러 번 있었고 2020년도도 이제 긴급회의가 있죠. 그리고 긴급회의를 하면 주가가 빠지는 것은 얼마나 긴급하면 그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하겠냐, 말 그대로 이머전시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국 FRB 자료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저희 이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기 들어오면 있는데 자한시장 사이클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좀 슬픈 자료긴 한데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들어오면 이제 통화정책이 있고 통화정책에 보면 과거 자료들이 있어요. 과거 자료들을 이제 이어 이렇게 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07년도로 가보죠. 2007년도로 가보면 쭉 해서 이제 여러 번의 회의가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진행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긴급 회의를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6일 날 또 하게 되죠. 그리고 10월 달에 회의가 있었고 12월 달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뭐 또 굳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면 당시 이제 미국의 나스닥 현재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다 이제 나스닥에 있으니까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더 의미 있는 지표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2007년도 돌아가 보면 2005년도에 멀쩡하게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다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빠지다가 2008년도부터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죠. 여기가 2007년도 뭐 10월, 11월 요쯤입니다. 그때 이제 패드가 긴급 회의를 했죠. 패드가 이제 8월 달에 긴급 회의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고 실제로 주식시장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말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당시 8월 달 코멘트를 보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뭐 패드가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도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당시 8월 달이 지나고 9월, 10월 달 되면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경기는 아주 솔리드했고 물가 경제 성장률이 약간 이제 둔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경제는 고성장이고 물가는 고물가니까 고성장, 고물가, 인플레이션 정도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 이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12월 회의는 우리한테 충격을 좀 많이 줬죠. 왜냐하면 12월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앞에 걸 보여드리죠. 12월 달 회의를 하기 직전에 뭔 얘기가 벌어지는가 하면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Tighter credit condition and increased uncertainty라는 말이 나오죠. Tighter credit condition and increased uncertainty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타이터 크레딧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경색이죠.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돈들이 안 돈다라는 거죠. 돈들이 안 돈다. 돈들이 안 돌고 그것이 현재 뭐라는가 하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때는 신용경색이 있고 저성장, 그래서 금융위기가 결국은 경기를 하락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코멘트를 언제 했냐 하면 2007년도 8월 17일 했습니다. 2007년도 8월 17일 했죠. 2007년도 8월 17일 했고 그 당시 미국의 주가는 8월 17일 주가는 아무 문제 없었고 주가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FRB가 코멘트를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9월, 10월 달까지도 10월 달조차도 경기는 솔리드했죠. 솔리드했고 물가는 올랐죠. 그러다가 12월 달 코멘트를 하면 12월 11일 날 코멘트 12월 달에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하면 12월 달에 어떤 코멘트를 하는가 하면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된 거죠. 미국의 경기가 둔화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는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때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2007년도 12월 11일부터 미국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긴급회의를 한 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 미국의 긴급회의를. 또 미국의 긴급회의 내용이 쭉 보자면 긴급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긴급회의가 8월 달에 있었고, 이미 8월 16일 날 나온 얘기가 금융시장 상황, 그 다음에 신용경색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1차 경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1차 경고에 결국은 2차도 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는 충분히 나름 예측도 가능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회의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번 회의는. 실제로 저는 내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도 결국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긴급회의가 있었고 FOMC 미팅이 있었는데 여기가 긴급회의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긴급회의가 여기 긴급회의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여튼 긴급회의 결과가 긴급회의를 했어요. 잠깐만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긴급회의를 했고 여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를 갖다가 여러 나라에서 망친다. 미국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좀 챌린징한 기간을 맞을 것 같다. 챌린징한 기간을. 그래서 분명히 경제는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1월 달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고용시장이 상당히 강했고, 고용시장이 좋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상당히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가계 소비도 상당히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 투자와 수출이 부족하지만, 뭐, 미국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미국은 70%가 민간 소비니까요. 미국 경제는 좋았던 거죠. 그 다음 최근 들어서 걱정하고 있는 건 그거죠. 에너지 섹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유가 하락이 좀 에너지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 물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2% 밑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마켓 베이스 매저라고 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떨어져 가고 있죠. 이 부분 뒤에서 나중에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시장을 강건하게 하고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떨어뜨렸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쭉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하나도 없는가 하면 이 자료를 쭉 읽다 보면 어느 얘기가 없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용경색이라는 얘기가 있느냐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 이미 하락을 했냐 경기가 하락한 얘기도 없어요. 경기 하락이 단시간에 일어났다. 즉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장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지금까지 FRB 의장들 중에서 볼커라는 사람이 있었고 볼커 그 다음에 그린스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버냉키가 있었고 버냉키와 함께 거의 비슷한 사람인 옐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가를 싸웠고요. 물가랑 이분도 물가랑 싸웠죠. 이 둘은 물가에 결국은 자산 가격을 반영하는 버냉키 독트린을 했고 이분은 물가에다가 자산 가격에다가 그다음 거기다가 뭔가 하면 세계 경제도 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볼커, 그린스팬 독트린에 이어서 버냉키 독트린,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기 이 두 분이 이분은 사실 인플레이션 파이터고 물가 올랐으니까요. 이분은 비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둘기. 이분도 이제 비둘기 정도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둘기에다가 약간의 매 정도쯤이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파월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파월은 현명한 부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엉이. 그래서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닌 부엉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후행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나빠졌다라고 하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월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월은 되게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약간 이제 우스개를 좀 약간 섞어서 얘기를 한다면 파월은 돈도 되게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롬 파월은 실제로도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면서 2017년도에 FRB 의장이 됐고
워싱턴 DC에서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쭉 보면 이분이 이제 어떤 거를 했냐면, 어떤 부분을 했냐면, 제롬 파월이 조지타운대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하고 부시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캐리어를 쌓은 거 보면 이분이 뒤 어디 있을 텐데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이런 데서도 이제 실제로 운영을 했고요. 벤처 캐피탈 이런 데 있었고 실제로 이분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뭐 칼라이 그룹 이런 데 있었고 이런 데 파트너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돈이 되게 많아요. 제롬 파월의 자산이 적어도 한 20억 불, 2천만 불, 그 다음에 한 6천만 불 정도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쯤에서 맞죠? 200억에서 이제 5천만 불 정도쯤 되는 그런 수익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상당히 돈이 많은 그런 FRB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제일 많은. 그래서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도 불을 그렇게 일구었고 실제로 상당히 선제적으로 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파월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파월은 역대 어떤 FRB 의장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하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2007년도는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2020년도는 현재는 내용도 좀 다르고 형태도 훨씬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7년도는 후행적이었지만 2020년도는 현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신용 경색이 이미 일어났었고요. 지금 신용 경색 같은 게 일어날 그런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는 긴급 회의를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은 실제 어떤 FRB 의장보다도 훨씬 더 준비가 잘 된 의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주가 하락한 이유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너무 이제 딱 선을 그었다. 근데 파월 의장도 지금은 좀 선을 긋겠지만 분명히 현명한 이제 그 부흥이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부흥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문제를 좀 해결할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대공황의 시작인가? 뭐 아무리 봐도 대공황의 시작의 확률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 다음에 긴급회의를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하고는 좀 되게 다르고 현재 긴급회의는 후행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상황태에서는 좀 우리가 용기를 가질 그런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